일단 세미나에서 마지막을 진행하는 사람은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분들이 무책임하시게 길게 하시는 바람에 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시면 또 앞에서 다른 분들은 다 단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경익 교수님께서 또 나와서 이야기하셔가지고 고민해서 나도 나와서 해야 되나 저도 단상에서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은 사적연금제도 개선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뭐 설명에 들어가기 이전에 2005년 12월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뭐를 놓쳤냐면은 국가연금제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융시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관장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연금체계로 보지 않고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연금화시킨다는 생각밖에 별로 안 했어. 지금 17년, 18년 돼 있는 현재 경과 시점에서 퇴직연금제의 역할이 그런 역할보다는 일단 초기 시장 확충에만 좀 몰두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다뤄졌던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퇴직연금제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연금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상황이냐면 퇴직연금제란 말 빼야 됩니다. 연금을 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입니다. 계좌수 기준이 제일 중요하겠죠. 계좌수가 가입자 기준이거든요. 가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화율이 4.3%입니다. 그런 재밌는 통계는 그럼 연금을 댈 때 금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 34.3%가 연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의 적립금은 얼마냐면은 1억 8,900이고 4.3% 95.7% 일시금을 받는 사람들의 적립금은 1,600 남습니다. 그 결국 뭐냐면은 결정적인 포인트는 적립금을 여하히 키우고 유지하는 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40만 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소 40만 원을 10만 원 정도 유지하는 정도의 적립금 쌓여야 된다 해서 일단 4천에서 5천까지 있다면 연금화 가능 수준은 가지 않겠는가 보는데 한참 지금 현재 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연금화가 많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빈익빈 구입도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퇴직연금 제도에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EET라고 해서 자산운용 단계에서 비과세, 과세 이연시키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퇴직연금제에서 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하나의 혜택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 적립금을 클수록 세제 혜택 크고 적립금을 클수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서비스도 많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5인 미만, 10인 미만 기업들한테 사업자가 가지를 않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이 1억입니다. 그 1억자들이 10명 근로자 찾아가고 또 그 근로자 그런 기업들일수록 시내에 있지는 않아요. 지방 저업에 누리에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짓은 사기업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도 혜택을 못 받다, 사각지대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가 작년 4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취지는 좋습니다. 제도 취지는 좋은데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인센티브도 근로자한테 준 것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행정이라든지 국가의 정부 과제는 그 정부 정책은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끝은 미미하지만 나중 창대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를 여하히 활용할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도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면 이 제도를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30인 이하 분들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 기업들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를 더욱더 키우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퇴직연금제가 연금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변수들, 핵심 개선 사항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 17가지 정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입자 제도 활용 동참입니다. 예컨대 가입자 제도 활용 동참이라는 것은 퇴직연금의 키워드는 투자입니다. 자산운용입니다. 자기 적립금을 베이스로 여하의 자산운용을 해서 적립금을 키워낼 것인가가 핵심인데 그 키워는 주체가 DB는 회사고 DC, IRP는 근로자입니다. 그 다음 IRP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 IRP와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자, 퇴직 IRP는 해지율이 95% 정도 됩니다. 개인형 IRP는 수익률이 현재 개인형 IRP 정자율이 약 26% 정도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개인형 IRP는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자기가 그 내는 금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들어온다면 무슨 말이죠? 알고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이쪽은 수익률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투자라고 하면 자산운용이라고 하면 이들 자산운용을 여하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기 이득을 위축으로 대리인 문제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 보유 기재가 없고 수익률 제고 부분에서 그래서 안 됩니다. 수익률 제고라는 것이. 자, 수익률 제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뒤에도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가 복잡하면서 무슨 지금 우리나라 제도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있느냐면 언론에서 계속 수익률 아까 그 교수님께 뒤에 가서는 안 하셨지만 수익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수익률이 형편없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형편없다. 그래서 1.몇 프로, 2%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비교를 하죠. 국민연금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제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냐면은 DB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퇴직금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은 회사의 이야기지. 퇴직연금 제도가 국가에 기여하는 차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의 전체의 약 60%, 58% 정도가 DB입니다. 그 중에 원리금 보장이 95% 정도 됩니다. 조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작년 한 1, 2년 안에 좀 낮아졌고 그들이 원리금 보장으로 운용해서 1% 수익률을 내건 2% 수익률을 내건 그렇게밖에 운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제를 바라보는 DB 운용자에 있어서는 담당자가 목이 날아갑니다. 예컨대 작년에 수익률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률 5%를 올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3% 났다. 잘립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원금을 지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뭘 안 합니다. 수익률을 더 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가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 DC, IRP 수익률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퇴직 일시금 세제 혜택 재검토 부분입니다. 우리 현재 퇴직 일시금하고 퇴직연금하고 세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차등화를 시켜줘야 되고 퇴직급여 제도 단일화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떠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퇴직연금 제도 언론에서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퇴직연금 제도 언제 강제화되지? 언제 의무화되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는 퇴직급여 제도는 강제제도입니다. 1964년 근로기준법이 들어오면서부터 강제제도입니다. 확장되어 나왔었지만 지금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이계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퇴직연금 제도 단일화, 일원화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퇴직연금도 퇴직 일시금을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퇴직연금제로 퇴직금제를 가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를 가지고 있으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래서 퇴직금제를 빨리 퇴직연금제로 단일화를 시켜내야 돼요. 그러면 퇴직연금 사각지대란 말은 최소한 없습니다. 유지 문제는 다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있고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급여 지급 확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5인 미만, 10인 미만, 30인 미만이 퇴직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식당에서나 어디서 한 3개월, 5개월, 6개월 하면 퇴사하고 가버리면 퇴직금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기영 교수님 프린트에서 나온 것 중에서 퇴직급여 제도의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은 뭐냐를 따져왔었을 때 대법원 2007년 3월 30일 판례에 나온 것은 퇴직급여란 임금 후불입니다. 그럼 임금 후불이라고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폭탄바람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퇴직급여 제도에서 퇴직급여 기여금은 회사는 제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대법원에서 임금 후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을 받는 것이지 사용자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여금이 제로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DB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회사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과연 퇴직급여의 성격이 법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 판례로서는 임금 후불이라면 그러면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서는 회사가 운영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생긴다면 이거는 대리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수탁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가 현재 8.33% 되어 있는 것이 올려야 됩니다. 9%, 10%, 12%로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금 후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로자 임금을 회사가 어느 정도 올려간다는 것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1년 미만 종사자 입장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받은 사람은 임금이 아니고 1년 넘게 받은 사람만 임금입니까? 그러니까 임금 후불이라면 3개월 받은 사람도 8.33%는 퇴직급여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퇴직연금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1년 미만 종사자한테 퇴직금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IRP 세액공제 환급성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IRP 가입은 우리나라에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액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3.2%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500만 원 이하는 16.5% 세액 공제를 해주고 5,500만 원 이상은 13.2%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세액 환급액이 계좌로 가지 않아요. 연금 계좌로 가지 않아요. 개인 어떤 계좌로 입금이 되는 바람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연금에 가입했으니까 연금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국가 세제 지원을 했는데 이게 통장으로 환급되면서 이 돈을 다 소고기 사먹고 가족의 시간으로 써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55세에서 연금을 안 받으면 연금에 55세 충족을 못할 수 있잖아요. 개인 IRP는. 그러면 나중에 16.5%, 13.2% 내면 그때는 뭐죠? 욕을 하죠. 뭔 제도가 이런 놈의 제도가 있는.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연금 계좌로 넣게 만들어줘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지? 가입자 교육입니다. 가입자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가입자 교육 부분이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퇴직연금 제도는 아까 자산운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산운용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DC 제도는 근로자한테, 가입자한테 맡깁니다. 그 외국의 IRA 같은 경우. 가입자 맡기는 가입자는 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가입자 교육에 갔다가 자산운용 회사가 하든 기업이 하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늦은 편에 속하면서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업무화를 시켰습니다. 누구한테 시켰냐면 사용자한테. 그리고 범칙금이 위반했을 때 2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Introductory Education, 그러니까 도입 교육과 Ongoing Education,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이기 때문에 도입 교육을 안 받으면 도입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시킵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은 더 중요하죠. 자산운용이기 때문에. 그럼 계속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이 류현식 박사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특히 중요한 건 DCIRP는 사용자 책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IRP, DC, DB는 사용자 책임으로 되어 있고 IRP는 퇴직연금 사업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 효과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당연히 대면 집합교육 효과가 제일 높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는 사업자, 금융기관들은 가입자 교육에서 대면 교육이 몇 프로나 될까요? IRP 책임을 지고 있는 IRP 가입자 교육.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융기관들은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열심히 시킬 것 같죠. 대면 교육 비율이 얼마냐면요. 그 조사에 300명 이상 조사하면 유경식 박사님 조사를 해보면 제로. 김 교수님 죄송하지만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좀 꼴찌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 하기도 남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입자 교육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적립금 규모를 확충하고 연금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연금화 필요성을 고치 가입자로도 연금화에 대한 어떤 상황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사실상 퇴직연금 수탁자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업권 간 경쟁은 있는데 업권 내 경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 부분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가 자산운용 투자라고 한다면 이 표를 보면은 5년, 10년 수익률에서 DC, IRP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4.4%, 5%, 5.5%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따질 때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바라볼 때 수익률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자산운용의 최전문가들 몇백 명이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 혼자입니다. 사실은. 개인 1인. 그것도 금융지식이 거의 없는 개인 1인이 자산운용을 해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렇잖아요. 실적 배당형 DC, IRP가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DB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DB는 5년, 10년 수익률에서 차이가 별로 없죠. 5년, 10년 수익률인데 3%, 3.3%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에 원리금 보장을 굉장히 금리를 잘 준 것도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디폴트 보험을 도입을 해서 중도 인출 사유는 생길 겁니다. 생길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를 할까 했었을 때 디폴트 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자기 정기권을 건드리지 않고 또 그 보험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담보대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담보대출은 반드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액환급 문제는 호주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세액환급을 해주되 이거를 갖다가 연금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은 호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슈퍼컵 컨트리뷰션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말로써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 연금 제도로서의 자리를 잡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가입자 교육부터 현실화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뭐를 하고 싶으냐면은 지금 350조 정도 됩니다. 그게 아까 나온 퇴직연금 사업자가 뭐라고 하니까 수수료로 가져가는 돈이 한 40bp 정도 됩니다. 그래 따져볼 때는 한 1.5조 원 정도가 갑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떼서 가입자 교육 공헌기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가입자 교육 공헌기금은 어디서 하냐면은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육청 교육 연금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교육기능이 없습니다. 개인연금도 교육기능이 없습니다. 오직 법적으로 퇴직연금만 교육기능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도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